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회사의 CEO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파렴치하게 저를 쫓아낸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위기와 그로 인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사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뭘 보면 만져보고 분해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강한 소녀였어요. 그러다 보니 허구한 날 집안 물건들 깨먹고 고장내기 일수라 엄마에게 등짝을 꽤나 맞았었죠. 사실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건 전부 발명왕이신 저희 아빠 영향이 컸는데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항상 새롭고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작은 아이디어 상품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지만 회사 다닐 때와 다르게 아빠는 항상 웃는 표정이셨죠.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아빠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밤새는 줄도 모르고 개발에 매진하셨어요. 회사 설립 3년 만에 연매출 10억을 낼 만큼 건실한 회사가 되었어요. 회사가 자리 잡고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지자 아빠는 저를 부르셔서 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나는 네가 좀 더 큰 물에 가서 세상을 넓게 보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구나. 아빠는 저에게 학교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갈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며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었죠. 특히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를 거라며 중국어를 배울 것을 강조하셨던 덕에 중국어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저는 대학을 중국어로 가게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제 인생에 정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던 때라 제 중국어 능력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창립 이래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고속 승진이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빠른 승진 덕에 회사 내에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김미나 팀장 정치질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까지 갔다더라. 빼기는 낙하산이라더라. 등등 근거도 없는 루머들을 퍼뜨렸고 마땅히 해명할 기회도 없이 소문은 마치 사실처럼 굳어진 부분이 많았어요. 제 뒷담화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죠. 어린 나이에 팀장을 달았다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팀장님 밑에 직원들이 어린 상사 모시려니 볼멘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다 생각하고 흘려 들으세요. 저희 팀 대리였던 그는 제가 나이 어린 팀장이지만 저를 항상 존중해줬어요. 직원들의 은근한 따돌림에 상처받을 때마다 친한 오빠처럼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진 그저 회사 동료의 관계일 뿐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마련한 워크숍에서 저희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었어요. 워크숍 후 숙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 마트를 가다 지갑을 놔두고 온 걸 알고 숙소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팀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꼴에 팀장이라고. 나이도 어린 게 팀장님 해주니까 진짜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가 봐. 낙하산 주제에. 팀장 승진 밀린 뒤로 저에게 악담만 해대던 권 과장님께서는 제 뒷담을 신나게 하고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하하호호 하면서 조롱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평소 제가 뒷담화의 대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지갑을 가지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김 팀장님이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입사도 훨씬 빠른 권 과장님 제끼고 팀장으로 뽑으신 거고요. 제 말이 틀려요? 권 과장에게 팩트 폭격을 날리고 나오던 그는
얼빠진 채 문 앞에 서 있던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저런 비겁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냥 무시하세요. 저를 위해 저렇게 싸워주는 남자라면 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짧은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죠. 사실 결혼하기 전에 1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혼을 선택한 데는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사업하는 집안과 사돈 맺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어머, 사돈, 선남선녀가 만난다는데 더 미뤄서 뭐 하겠어요? 빨리 결혼시키는 게 어떠세요? 너무 적극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딸이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늘 사업하는 집안을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결혼 후 저희 집안 사업은 시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동수엄마, 며느리 집 사업한다면서? 그래, 우리 사돈도 사업하셔. 우리 며느리 외동딸인데 나중에 회사 물려받지 않겠니?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여지없이 저희 집안 이야기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데 한껏 신나하셨어요. 늘 친구들 모임하면 저를 불러서 자랑하시곤 하셨죠. 가끔은 제가 민망해질 정도로 아빠나 저를 추켜 세우셔서 난감할 때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 후 갑자기 아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도는 막아보겠다고 제 적금도 깨고 회사 다니면서 모아온 돈까지 보태도 택도 없었고 여기저기 손 벌리다가 결국 시부모님께도 부탁드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야속할 정도로 냉정하게 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건실한 회사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니? 그리고 얘야,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뒷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주니?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장인어른 일은 안타깝지만 결국 당신이 물려받아야 할 빚이고 나는 그거 갚을 자신이 없어. 자기야, 우리 아빠 그렇게 쉽게 무너지실 분 아니야. 회사 정리하면 빚이란 게 생길 이유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까지 왜 이래. 가족이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남편이 이혼 통보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뒤이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진심을 듣고 나니 이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얘야, 물 빠지는 난파선에 함께 타고 있자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우리 동수랑 너 결혼시킨 가장 큰 이유가 너희 아버지 회사였는데 지금 이 꼴난 거는 우리도 피해자야, 피해자. 더 이상 남의 집안 바지가랑이 붙잡지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참,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아빠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집안에 피해 끼치지 말고 이혼하라니. 어려운 상황이 되어보니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남의 편인지 알 수 있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2년 만에 쫓겨나듯이 이혼하게 되었죠. 회사 문제만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있던 아빠는 자신 때문에 딸이 이혼했다고 자책하시며 힘들어하셨고요. 정말 저렇게 두다간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아빠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앞날이 보장되었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아빠 일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퇴사 이후 아빠 옆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찌어찌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 이미지도 엉망이 되고 거래처들도 다 등을 돌린 상황에서 창고에 재고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한숨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중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조언을 얻어 중국 거래 사이트에 저희 물건을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하루에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온 날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아빠도 점점 지쳐가고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회사라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주문이. 흥분된 아빠의 목소리에 눈 비비면서 휴대폰을 본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주문 건수가 5,000건? 이게 무슨 전산오류라도 생긴 건가 싶었어요.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정말 5,000건의 주문이 들어와 있었고 실시간으로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중국에서 인기 있는 SNS 스타가 한류 덕에 저희 제품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정말 사람 인생 운칠기삼이라더니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재고는 3일도 안 되는 시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공장 생산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빠와 고민 끝에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공장을 섭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공장을 섭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중국에서 관씨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지 알고 있었죠. 대학 동기부터 모임하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싹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준 덕분에 적당한 단가에 생산해줄 공장을 섭외하였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어요. 정말 중국의 14억 인구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빠 회사가 최전성기에 벌던 1년 매출을 한 달이면 벌 만큼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연 매출 100억을 찍는 날 아빠께서 본인은 제품 개발에만 힘쓰겠다며 회사 경영을 저에게 물려주셨고 저는 33살의 나이로 회사 CEO가 되었는데요. CEO가 된 후 제 삶은 1년의 반 이상은 중국에서 보낼 만큼 바쁜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생신에 맞춰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선물을 사러 백화점을 들렀는데 익숙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너 혹시 미나니? 어머, 오랜만이구나. 돌아본 그곳엔 전 시어머니와 젊은 여성분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아, 네, 오랜만이네요. 너는 아무리 전 시어미라고 해도 그런 떨떠름한 태도는 뭐니? 행색을 보아하니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하고 고생 좀 한 것 같구나. 인사해라. 이번에 동수랑 재혼하게 될 내 새며느리다. 제가 공항에서 바로 나와서 추리링에 모자 푹 눌러 쓰고 갔었거든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어코 악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왜 전남편 재혼 상대까지 인사를 시키는 건지. 저런 인간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둘이서 저를 보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에휴,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다시 말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가씨,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 줄 알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남자랑 이혼한지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그건 그쪽이 바람피다 걸려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염치가 있으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내가 바람을 펴? 혹시 그쪽 집도 사업해요? 이 아주머니 사업하는 집안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가 자수성가해서 존경스럽니 뭐니 하더니 회사 조금 어려워지니까 바로 피해주지 말고 이혼하라던데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제가 염치 없을 일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아가씨의 얼굴은 당황한 듯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전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듯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너희 회사 망했다고 우리 아들한테 누명 씌우는 거니? 얘야, 가자. 잠깐만요. 어딜 가시게요?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람 불러 세웠으면 그 사람 얘기도 들어야죠. 나 당신한테 고마운 거 있어요. 당신들 덕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요. 제 명함이에요. 대표이사직이 박힌 제 명함을 건네자 놀란 토끼 눈이 되더니 말까지 더듬거렸는데요. 대표이사?
네가 어떻게 해? 너희 회사 망한 거 아니었니? 내가 분명 확인했을 땐 회사 이름도 없어졌던데? 당신 아들이 얘기 안 하던가요? 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이름도 바꾸고 중국으로 진출해서 사업 잘하고 있네요.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게 꿈꾸던 CEO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내쫓았으니. 안 그래요? 손까지 부들대면서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요. 뭘 후회하고 있니 많이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니 뭐니 하면서 자꾸 전화해야 되는데 결혼 앞두고 예비 신부한테 예의가 아니죠. 제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여자분은 붙잡는 전 시어머니를 내팽겨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분도 나중에는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저딴 집안이랑 안 엮이게 해준 걸 말이에요. 저 인간들에게 배운 건 한 가지 있어요. 잘 나갈 때 살랑살랑 거리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거요. 사람이 정말 염치도 없는 건지 아들 한 번, 시모 한 번 전화를 해대는 통에 번호를 바꿔야 하나 고민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혼 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만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 가슴 한켠에 먹먹하던 무언가가 없어진 기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었나 봐요. 이제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아빠와 같이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시작해 보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